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이 댓글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문뿐만 아니라 그냥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고 또 제가 모르는 정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여기 댓글란에 써주셔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제가 모르는 정보를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같이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여기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주시면 또 제 생각을 얘기하고 또 제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이 이제 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채널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일단 바람이고, 일단 오늘 댓글은 지행일치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을 못했던 정보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채널님 영상 잘 봤습니다.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대주주인 워렌 버핏이 IBM도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IBM 주식을 일부 처분하긴 했지만 지금도 주요 주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일단 지행일치님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어제 이제 워렌 버핏이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은 뭐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원래는 간접적으로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워렌 버핏이 핀테크 업계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워렌 버핏은 이미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서클과 연관돼서 폴로닉스 해서 이미 이 암호화폐 시장에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IBM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지행일치님이 IBM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정보를 같이 이제 공유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텔라와 또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은 이미 IBM의 주주로 있고, 어떻게 보면 스텔라도 워렌 버핏이 어떻게 보면 이미 연관이 돼 있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써주신 댓글이 있었어요. 그 필최님 맞나 모르겠는데, 필최님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일단 제가 읽어볼게요. 쭉 내용을 읽어보면 앞에는 이제 인사 말씀이시고, 질문이 있으신데 뭐냐면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침체로, 몇 년 안에 글로벌 경제 침체로 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몇몇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크립토 시장이 좀 더 뭐 잘 이렇게 퍼폼이니까 이제 수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 그 주식시장보다 이제 리스크가 좀 더 큰 자산이어서 그런 것 같다, 간주되는 것 같다. 뭐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보다 좀 더 리스크가 크게 이제 크다고 사람들이 간주하는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빅 인베스터, 그러니까 큰 투자자들이 좀 꺼리는 것 같다는 거죠. 뭐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걸 꺼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고 암호화폐 시장이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어떤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제 뺀다는 거죠. 돈을 빼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뺀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더 폭락으로 가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빼서 주식시장으로 이제 넣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 이제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질문 해주신 필최님 감사드리고, 최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감사드리고, 일단 그 세계 경제 침체가 됐을 때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이 잘 앞으로 이제 쓰일 건지 아니면 잘 쓰이지 않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답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수많은 이 개발자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에 지금 있습니다. 있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처음에 신용카드 쓸 때, 신용카드 같은 경우,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가맹점에서 딱 썼을 때 뭐 비자만 받고, 어떤 가맹점에서는 뭐 마스터카드만 받고. 그래서 제가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카드를 받는 그런 가맹점들도 몇 군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실 택시도 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가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노점상에서도 핸드폰 통해서 앱 깔고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이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보다 좀 변동성이 커서 좀 큰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꺼려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S커브 곡선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S커브 곡선을 많이 따라서 가는데, 지금 이제 S커브 곡선의 어떤 초입이라고 하면 이 변동성은 언제 줄어드느냐, 그 S커브 곡선에서 성숙기, 그 S에서 윗단계까지 이제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변동성이 거의 그러니까 물론 있겠지만, 지금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달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도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같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 뿐인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변동성들은 다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초입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 그때는 변동성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적어질 것이고, 그때는 이미 기관 투자자들 다 들어온 상태, 그리고 대중들까지 이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그 수준까지 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바닥인데 들어오지 않고 있고, 만약에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빼서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넣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좀 더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금리를 보면,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이 80년대부터 금리는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지속적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완전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웠죠. 그리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승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거의 이제 한 35년 이상 이 금리가 내려오던 이 금리를 이제 돌파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권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10년 만기 이제 채권을 보시면, 로그를 적용하고 이제 월봉이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이 거의 5년 동안 상승하던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이제 금리는 추세적으로 이제 흐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대공황 이후에 1930년대 초부터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대급부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금리를 인상할 때는 언제냐면은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이제 어떤 실업률도 좋을 때, 그때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도 이제 적절하게 있을 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초반에 경기가 좋을 때는 그 금리를 인상을 해도 기업들이 이제 버티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못 버티는 기업들이 나온다는 거죠. 못 버티는 기업들이 나오고 금리를 인상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같이 기업들도 이제 망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그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채권 가격이 빠지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빠질 확률이 높다. 단기적으로요.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나스닥 지수를 이제 월봉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제 나스닥 지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지금 로그가 적용된 차트입니다. 예, 이렇게 그려보면요, 지금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승 채널 안에 있고, 이때 닷컴 버블일 때 한 차례 이제 오버슈팅이 났었죠. 그리고 지금도 일단 오버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크면 클수록 떨어지는 각도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주식시장 자체는 고평가 영역인 거예요. 고평가 영역이고, 여기서 이제 금리를 더 인상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빠지면서, 지금 초반에 금리를 인상할 때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금리 인상의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는 채권 가격 빠지는 것과 동시에 같이 주식시장도 빠진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시장은 고평가 영역에 있으므로 저는 이제 채널 중반부 정도까지는 적어도 빠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주식이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결국에 암호화폐를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돈을 넣을 수 있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내가 강제로 청산당하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레버리지를 썼다거나, 아니면 또 뭐 옵션 매매를 해서 뭐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 파생 상품을 매매를 했다거나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배팅을 상방으로 했다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나오게 되면서 마진콜이 나오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겠죠. 그러면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자산이 레버리지 써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돈을 넣어야 돼, 갚아야 되니까 뭐 암호화폐 자산이든 뭐 부동산 자산이든 다 처분해서 갚아야 되는 거죠. 암호화폐가 바닥에도 상관없는 겁니다.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 이제 그 왕초보 코인 투자법 거기 강의에도 절대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레버리지 투자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코인 갖고 있는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코인 갖고 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개수를 줄일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청산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일단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주식시장은 현재 고평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평가 영역이에요. 이제 채널 하단부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가 또 제가 해놨는데 이게 내려왔네요. 다시 빨리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로그를 적용해서 보시면, 예,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는 게 좀 더 이건 편할 것 같아서 주봉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요. 그럼 보시면 약간 틀릴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볼게요. 지금 일단 암호화폐 시장은 채널에 이제 거의 바닥에 근접한 거예요. 바닥에 근접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12월 지금 차트가 약간 이게 각도가 틀려서 그런데, 정확하게 그렸을 때 12월 10일 정도 되면 지금 적어도 지금 가격에 비트코인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닥이
바닥이 지금 가격이라는 거예요. 바닥이 6,400. 그러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현명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바닥에 있는 돈을 빼서 이 고점에서 여기서 조금 더 빠졌다고 해서 여기다 돈을 넣는 게 맞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스닥 시장이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빠졌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는데 뭐 15% 조정을 왔어요. 이렇게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이 암호화폐를 팔아서 이 나스닥 주식에 돈을 넣는 게 현명한 건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도 이걸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라거나 그러니까 강제로 내가 이제 포지션상 강제로 반대 매매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어쩔 수 없이 돈을 투입해야 되는 사람들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매도를 해서 주식시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차트를 좀이라도 볼 줄 안다고 하면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빼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야지 반대로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제 시각이기 때문에 견해는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암호화폐 이 자체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못 한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만약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의견은 이렇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필최님 일단 이런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질문 외에도 다른 또 질문들과 이제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 삼각 수렴 하는 구간 안에 계속 갇혀 있는 상태에서 10월 15일 날 돌파가 되고 그냥 눌러주고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걱정할 부분은 거의 없다. 이 빨간색 라인을 타고 내려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지금 현재 보시면 일봉에서 이 15일 이평선은 지금 보시면 50일 이평선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넘어갔다가 돌파됐다가 또 떨어졌다가 여기서 아마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또 돌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121선 그리고 이 200일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간격이 지금 좁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는 지금 보시면 121선은 오히려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약간 들렸어요. 그리고 200일선은 오히려 내려오고 있죠. 그죠? 200일선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사실 그런 이유인 거예요. 이 121선과 201선이 어느 정도 간격을 좁히는 그런 시간을 벌고 있는 중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 봉도 사실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4시간 봉도 보시면 이평선들을 계속 이제 벌렸다가 모았다가 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15이평선 그리고 52평선 다시 또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서 4시간 봉에서 먼저 이평선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봉에서 모인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평선들이 정배열되면서 펼쳐주면서 그러면서 일봉 이평선들도 같이 펼쳐주는 정배열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를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가 제가 이제 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돌파가 된 후에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면서 오히려 이 바닥 전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었어요. 오히려 약간 이탈했죠. 약간 이탈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모양이 하락 쇠기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락 쇠기형인 경우 이제 상방으로 돌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락 쇠기형에서 조만간에 이제 왜냐면 조만간에 꼭지점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방으로 돌파될 수 있는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제 오늘 새벽에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방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상방으로 돌파가 됐고, 이때랑 흡사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상방으로 돌파가 된 후에 한 차례 쉬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 추세선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50일선에 일단은 맞고 두들겨 맞고 떨어진 상황인데, 50일선도 재차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거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제 그 레저 지갑에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제 영역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의견 대립이 있다. 그래서 약간 어떤 퍼드를 조장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런 기사에 이제 당하지 마시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기사가 꼭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뭐냐면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이거는 홀딩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오늘은 이제 같이 보여드릴게요.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오는 15일 BCC 입출금 서비스 일시정지에서 바이낸스 거래소가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위한 스냅샷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15일 자정 BCC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정지한다고 공지했다. 입출금 재개 시기는 BCC 하드포크 완료 이후 공지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혹시 염려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드포크, 비트코인 캐시랑 하드포크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거래소별로 입장이 달랐어요. 어떤 거래소는 하드포크를 지원한다, 어떤 거래소는 하드포크를 지원하지 뭐 그런 얘기가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거죠, 공지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하니까 하드포크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거래소를 일단은 비트코인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나중에 다 해줬어요. 각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갖고 있던 그 투자자들한테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를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트코인 캐시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거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뭐 안 해주는 거래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작년에는 다 해줬다는 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를 다 해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업빗에 두고 있고, 업빗하고 이제 코빗에 두고 있어요. 코빗에 두 군데 두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둘 생각입니다. 둘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혹시 뭐 불안하시다고 하면 하드포크 지원해주는 대로 이제 옮기셔야 되겠지만,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경험상 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드포크로 인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포크로 인해서, 물론 이건 있습니다. 하드포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또 자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드포크가 된 이후에 출렁 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빠진 다음에 다시 제자리를 이제 복구를 할 수 있고, 그 빠지기 전에 이미 충분히 만약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하드포크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 하드포크가 있기 전에 이미 그 자산이 올라갑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오히려 하드포크가 돼서 이거 빠질 걸 염려해서 미리 매도하지는 마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를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대시 비트 차트 일봉이고요. 보시면 대시는 이제 대형 알트에서 먼저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에서 15일평선 밑으로 떨어져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여기서 계속 놀면서 이제 하락 이 채널을 그렸습니다. 그리다가 이제 이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각도는 완만한 상태에서 이제 상승 추세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15일 이평선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지금 돌아 나가고 있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지금 흐름은 현재 나쁘지 않다. 그래서 대시도 저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다. 일단 저는 이 시장의 흐름이
아까 이제 질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난 김에 뭐냐면 그러니까 차트로 상승장의 시작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상승장의 징후는 뭐냐면 대형 알트코인들, 일단 비트코인이 가기 전에 상위 뭐 10에서 좀 넓게 잡으면 한 15위 정도까지 그 정도 되는 상위 대형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원화 가격 말고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로 예를 들어볼게요. 비트코인 캐시로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비트마켓입니다. 그러면 비트마켓에서 상승장이라고 하면 전고점은 이제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뭐 그러니까 0.2 이상 올라가면 이제 전고점 영역에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2 왜냐면 이때도 있었기 때문에 0.2를 넘어가게 되면 일단 저는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입을 했다. 이때는 보면 5월달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0.2를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준을 이제 0.2로 보고 있습니다. 0.2 이상 올라가 주면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소형 알트코인들, 뭐 시가총액이 100억에서 뭐 200억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 메이저가 움직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이저가 아닌 일부 뭐 100억대 아니면 몇 천억대 이런 자산가들이 그냥 돈을 갖고 소형 알트들을 펌핑시키는 거 가지고는 이걸 상승장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가총액이 최소 몇 천억에서 아니면 조 단위 이상 넘어가는 이런 코인들은 장난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 이거 장난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메이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상승장 징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대형 알트코인으로 메이저가 먼저 테스트를 하고 이 정도로 해서 상승시키면 되겠다로 테스트가 끝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장이 간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상승이 끝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코인들이 그 수혜를 이제 받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시 차트 보고 있었죠. 대시 차트, 그리고 대시 기사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코인리스 기사고요. 대시 SMS 기반 지갑 서비스 대시 텍스트 공개. 금융 전문 온라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트에 따르면 대시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 대시 텍스트를 공개했다. 해당 서비스 사용자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약 2,200개 업체가 대시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원하고 있대요. 대시는. 코인마켓 기준 대시는 현재 0.16% 오른 15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시면 앞으로 이 대시 같은 경우는 이 대시 텍스트를 통해서 그냥 문자만 가능하면, 핸드폰으로 내가 문자만 가능하면 이걸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뭐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대시가 이런 저변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수수료도 굉장히 싼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했던 이런 나라들도 결국에 환율이 이제 강달러를 버티지 못하고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도래하게 되면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이 이번 이제 상승장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